당신에게 시한부 1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 끝났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한국 과일이 제 간을 되살렸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라이언 밀러입니다.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촉망받던 유망주였지만 잦은 음주와 방탕한 생활로 제 몸을 망쳤고 결국 의사에게 시한부 1년이라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한 가지 음식이 저를 살렸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과일 한 조각이었죠. 지금부터 제 인생을 뒤바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이언, 너는 진짜 천재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타자야.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었죠. 빠른 배트 스피드, 완벽한 컨택 능력, 압도적인 타점. 전부 타고난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구는 재능만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야구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경기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경기 끝나면 술을 마시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패배를 잊으려고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마셨습니다. 괜찮아. 난 천재니까. 그렇게 방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한데. 그날따라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윙을 할 때 팔이 평소보다 둔했고 배트가 마치 10kg짜리 철봉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벅! 타격감이 이상했습니다. 배트 중심에 맞았는데도 공이 제대로 뻗지 않았어요. 담장을 넘길 거라 생각했던 공이 어이없이 외야 플라이로 잡혔습니다. 뭐야?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내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데요. 그 이상한 느낌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5회 초 다시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 그리고 쿵! 순간 제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웅성거리는 관중석,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죠?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이 75% 손상됐어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한부 1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저는 운동선수인데.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라이언, 간 이식을 받으려면 대기 명단에 올라야 하는데 최소 2년 3년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그 시간을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곧 넌 야구는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야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야구를 할 수 없다면 나는 뭐지? 그 순간 문 밖에서 코치와 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라이언은 끝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복귀는 불가능하겠죠. 계약도 다시 논의해야 할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팀이 나를 포기하는 건가? 진짜 끝난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 이식을 받으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이어진 설명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 대기 기간이 23년입니다. 라이언, 당신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살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어차피 못 산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주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말이라는 걸. 80만 달러. 아내 앨리스가 원무과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미국에서 간 이식을 받으려면 80만 달러 약 10억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이 겨우 30%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내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무력하게 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구는 제 인생이었고 이제 저는 그 인생을 잃었습니다. 가족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난 끝났구나. 그렇게 며칠을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누군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라이언, 이분이야. 트레이너 박수진 씨. 팀에서 널 많이 걱정하고 있어. 박수진. 한국인 피지컬 트레이너. 우리 구단의 선수 관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거창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곶감과 감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박수진 씨는 작은 종이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말린 주황색 과일 몇 조각과 작은 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곶감, 그게 뭔데요? 솔직히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떫은 과일.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었죠. 이게 간에 좋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내 간을 이런 말린 과일 몇 개로 되살릴 수 있다고요? 죄송한데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거 몇 개 먹는다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라이언, 무례하게 굴지 마. 도와주려고 오셨잖아. 박수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온 거예요. 억지로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것 아닐까요? 박수진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라. 솔직히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난 이미 끝났잖아.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진짜로 죽을 바에야 그냥 한번 시도나 해볼까? 전 테이블 위에 곶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이 퍼졌습니다. 곶감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떫고 이상한 맛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달콤하네. 촉촉하면서도 쫀득한 식감. 입안에서 퍼지는 자연스러운 단맛. 마치 젤리 같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놀란 듯 웃었어요. 아니, 아까까진 그렇게 안 먹겠다고 하더니 그냥 예상보다 맛있어서. 전 애써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곶감 하나 먹는다고 내 몸이 나아질 거라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포기한 인생이라면 그냥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곶감을 한 조각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어쩔 수 없이 구단 관계자들과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게 됐죠. 그동안은 술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한 잔만 마시고 끝내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 세 잔, 네 잔. 그렇게 또 위스키 몇 잔을 비우고 말았습니다. 아, 망했다. 자책하며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뭐지? 평소 같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플 시간인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늘 숙취로 고생하던 몸이
이상하게도 덜 피곤했고 머리가 맑았어요. 앨리스, 나 오늘 좀 이상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제처럼 마셨는데 숙취가 덜해. 머리도 안 아프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눈을 반짝였어요. 혹시 곶감 때문 아닐까? 우리는 곧장 박수진 트레이너에게 연락했어요. 수진 씨, 어제 술을 좀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숙취가 덜하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원래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곶감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실제로 곶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간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죠. 진짜요? 저와 아내는 동시에 물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항상 다음 날 곶감을 꼭 드셨거든요. 그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제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라이언, 당신 간 수치가 15% 정도 개선됐네요. 네. 솔직히 의사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치료도 안 받았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기본적으로 알코올성 간 질환은 쉽게 호전되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간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곶감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곶감이요? 네. 한국에서 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조각씩 먹고 있어요.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민간요법을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회복되는 건 저도 처음 봐서요.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해 봅시다. 그때 더 명확해질 겁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앨리스, 이거 진짜 곶감 덕분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계속해봐. 한 달 후에 답이 나오겠지.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아직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꾸준히 곶감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얼굴을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피부가 원래 이랬나? 예전보다 덜 칙칙했어요. 늘 피곤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뭔가 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웃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라이언, 나 요즘 진짜 신기해. 응? 뭐가? 너 요즘 술도 마셨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원래 술 마시면 얼굴이 퉁퉁 붓고 피부도 건조해지는데 요 며칠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설마 곶감 때문인가? 제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계속 먹어야겠네. 전 대답하지 않고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전 오랜만에 팀 훈련장에 갔어요.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죠. 라이언, 요즘 어디 아팠다며?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어요. 그래. 몸이 좀 안 좋았지. 근데 너 좀 달라 보인다?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동료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너 원래 술 많이 마시고 피곤하면 피부 완전 망가졌었잖아. 근데 요즘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얼굴도 생기 있어 보이고.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어요. 이제 보니 팀 동료들도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 바꾼 거 있어? 운동법 바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거야?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한국에서 온 곶감을 먹고 있어. 그러자 동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곶감, 그게 뭐야? 감을 말린 건데 탄닌이라는 성분이 간에 좋대. 뭐? 감? 야, 너 감 먹고 간이 좋아진 거야? 그 말에 몇몇 선수들이 피식 웃었어요. 야,
그럼 나도 감이나 사 먹어야겠네. 아니, 근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아내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라이언, 너 요즘 한국 꽃감 먹으니까 이건 어때? 식탁 위에는 뭔가 낯선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된장. 미국 음식엔 없는 맛일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아내가 젓가락으로 두부를 떠서 제 앞접시에 놓아줬어요. 한번 먹어봐. 마늘도 듬뿍 넣었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속이 편하대.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맛있네. 고소하면서도 짭짤한데 묘하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어요. 아내가 빙긋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어? 전 대답 대신 다시 국물을 떠먹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곶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들이 내 몸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곶감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곶감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냥 컨디션이 우연히 좋아진 걸 수도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라이언, 우리 오늘부터 한국 음식을 좀 먹어볼까? 뭐? 곶감도 먹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원래 건강한 이유가 음식 때문이라잖아. 솔직히 귀찮았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음식 습관을 바꾸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메뉴를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일단 오늘 저녁은 마늘이 듬뿍 들어간 갈비찜이야. 갈비찜? 고기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테이블 위에는 달콤한 향이 가득한 갈비찜이 놓여 있었어요. 윤기 흐르는 갈비 위에 다진 마늘이 듬뿍 뿌려져 있었죠. 자, 한 입 먹어봐. 아내가 젓가락으로 갈비 한 조각을 집어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엄청 부드러운데?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적당한 단맛과 짭짤한 양념, 그리고 묘하게 깔끔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근데 마늘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그제야 아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하루에도 몇 개씩 먹는다잖아. 간 해독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된대.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간이 건강한 걸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내 몸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죠. 며칠 뒤, 저는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됐어요. 혹시 뛰다가 또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막상 뛰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데도 숨이 덜 차고 평소 같으면 힘들어야 할 지점에서 몸이 아직 거뜬했어요. 이거 기분 탓인가? 뭔가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몸에 붓기가 빠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쯤 되니까 이게 곶감 때문인지 마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때문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팀 트레이너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려고요. 트레이너가 저를 보더니 먼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라이언, 너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어? 아니, 그냥 가볍게 조깅 정도만 했는데. 근데 몸이 좋아졌어. 네. 트레이너는 제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 체지방도 줄어들고 있고 근육량은 유지되고 있어. 전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몸 상태가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이쯤 되니 트레이너도 궁금한 듯 물었어요. 너 요즘 뭐 특별한 거 했어? 그냥 한국 음식 좀 먹었어요. 그 말을 듣자 트레이너가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 음식? 뭐, 김치 같은 거? 아니요, 곶감이랑 된장찌개, 갈비찜 같은 거요. 특히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간 요리들. 그러자 트레이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야기 하나를 꺼냈어요. 그거 한국 선수들이 실제로 하는 거랑 비슷한데? 네. 한국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간 건강 관리하려고 마늘, 곶감, 발효 음식 같은 걸 먹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마늘이 혈액순환도 돕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 먹거든. 진짜요? 응. 그래서 한국인 선수들 중에 유독 간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고도 해. 그 말을 듣고 전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곶감과 한국 음식이 내 몸을 바꾸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레이너까지 놀랄 정도면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좋아. 그렇다면 제대로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식단을 챙겨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었지만 이 변화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이 작은 변화가 팀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그냥 정기적인 검진이었죠. 그런데 검사를 마친 의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라이언,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의사는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간 수치가 40%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40% 회복?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한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보통 이 정도 회복 속도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기존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 건 통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 순간 이제는 정말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곧장 팀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 저에 대한 소문이 구단 내부에서도 돌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야, 라이언, 너 요즘 뭐 했길래 갑자기 살아났냐? 그러니까 너 얼마 전까지 상태 안 좋다더니 갑자기 몸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도 팀원들은 이미 제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때 팀의 피지컬 코치가 다가왔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내가 다시 경기에 나갈 수 있다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복귀를 준비하라니. 그때부터 동료들의 관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라이언, 너 요즘 계속 먹고 있다는 그거 그감 같은 거 나도 좀 먹어봐도 돼? 응. 너 요즘 간도 좋아졌다며. 나도 요즘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거 나한테도 효과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듣던 다른 선수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나도 요즘 피곤한데 한번 먹어볼까? 한국 선수들은 원래 이런 거 먹나? 아니, 어디서 구하면 돼? 저는 당황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제가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팀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한인마트에 가면 있을걸?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선수들은 한번 가봐야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와 아내는 다시 한인마트에 갔어요. 요즘 곶감을 자주 먹다 보니 새로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곶감 어디 갔지? 진열대를 둘러봐도 곶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마트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곶감 찾으세요? 네, 평소처럼 사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네요. 직원은 머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갑자기 미국 손님들이 많이 사가셔서요. 최근에 TV에도 나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떤 방송에서요? 그러자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ESPN 뉴스 클립을 보여줬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극적인 건강 회복. 한국 건강식품이 해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네.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제대로 해보자. 이제 저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시한부 1년 선고를 받고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간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팀에서는 복귀전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한국 건강식품이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기장에 다시 섰습니다. 그라운드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경기였으니까요. 첫 타석,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순간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쾅!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넘어간다. 그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홈런. 그것도 복귀 전 첫 타석에서 나온 홈런이었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팀원들이 덕아웃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왔다.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라이언, 몇 달 전만 해도 선수 생활이 끝날 거라 예상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나요? 전 잠시 고민하다가 마이크를 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작은 과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마늘, 발효 음식들,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나를 다시 살렸어요. 이제 저는 직접 한국을 찾아가 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직접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네. 이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5,000년 동안 먹어왔으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경상북도 청도의 곶감 농장을 찾아갔어요. 농부 한 분이 직접 말린 곶감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곶감이에요. 그걸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어쩌면 내 인생을 바꾼 그 작은 과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야구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의 건강식품을 미국에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한 뒤 K-헬스푸즈라는 한국 건강식품 수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곶감과 감식초, 된장과 김치가 미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건 한국에서 온 작은 곶감 한 조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지쳐있다면,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눌러주세요.